네, 안녕하세요. 약드라이브의 칼로리입니다. 드디어 저희 책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저희 책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요. 이제 아무래도 이게 미생물 책입니다. 미생물 어렵죠. 건강 교양 도서기는 합니다만 이제 아무래도 미생물에 대한 거부감이 많이 있으시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저의 이 책은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점을 오늘 좀 설명해 드리면서 소개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책 제목은 많은 반려 미생물과 산다고요. 우리 건강을 위해서, 건강하기 위해서 이 미생물들과 같이 동행해야 한다, 같이 공존해야 한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책에 재밌는 아주 귀여운 일러스터들도 많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도 아주 쉽고 편안하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생물들에 대한 거부감이 있으신 분들도 절대 지나치지 마시고 돌리지 마시고 끝까지 책 소개에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작년 신문에 연재되었던 글들을 모아서 책으로 내게 되었는데요. 연재했던 글들을 읽어보았던 저희 지인들도 많은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뭐 소설책이나 일반적으로 흔히 접하는 건강도서가 아니다 보니까 여러 질문들을 해주셨는데 오늘은 그런 질문들을 좀 요약해서 설명해드리는 그런 시간으로 꾸며봤습니다. 맞습니다. 결론적으로 맞는데요. 실제로 물만 먹어서 살이 찌지는 않겠지만 우리 장에 살고 있는 여러 미생물들이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같은 음식을 먹었을 때에도 에너지의 흡수가 달라질 수 있고요. 적어질 수 있고요. 또 한편으로 어떤 사람은 적은 양의 음식물을 먹더라도 그것이 많이 흡수가 돼서 살이 많이 찔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이 잘 찌는 또는 살이 잘 안 찌는 체질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각각 갖고 있는 미생물 생태계가 다름으로써 어떤 사람은 살이 좀 잘 찌고 어떤 사람은 살이 좀 덜 찌는 그런 체질이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있습니다. 사실 요즘 뭐 다이어트야 언제나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고 또 최근에는 마혼자로 위고비로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요요 현상은 우리가 굶었다가 다시 먹었을 때 음식으로 인해서 그 에너지를 이번 기회에 많이 저장을 해야겠다. 어떤 생존 전략과 같은 생명 현상이거든요. 생리 현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이어트를 할 때에도 천천히 살을 빼는 것이 좋다라고 전문가들도 조언을 많이 하죠. 자, 그런데 우리가 살이 덜 찌게 하는 미생물 생태계를 갖고 있다라면은 그런 요현상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마운저로 또는 위고비 다이어트 이후에도 장내 미생물 환경에 따라서 요현상이 덜 생길 수가 있는 거죠. 네, 우리가 반려라는 의미는 평생 같이 가야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리고 억지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같이 이제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제 미생물 또한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와 함께 가야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비록 눈에 보이지 않고 인지하지 못할 뿐이지 우리와 같이 가고 또 이런 미생물들이 우리 건강에 굉장히 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반려라는 단어를 통해서 미생물들을 좀 친근하게 우리가 접할 수 있게 받아들일 수 있게 사용을 해봤습니다. 재미있게 좀 표현을 하기 위해서 극혐이라는 최근에 많이 쓰는 단어를 사용을 했는데요. 사실 미생물들이 어떤 특정 음식을 극혐한다라기보다는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장내 미생물 환경, 건강한 환경이 깨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음식은 피하는 게 좋다라는 설명이 책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미생물들이 어떤 음식을 먹으면 못 살고 죽고 싫어한다기보다는 균형을 깨트리는 그런 음식들이 실제로 굉장히 우리가 많이 섭취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극혐이라는 단어를 좀 재밌게 사용을 해봤습니다. 실제로 어떤 똥이 가장 좋냐라고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똥이 좋다라는 의미는 실제로 그 똥에 들어있는 미생물 생태계가 어떠냐를 의미하는데요. 즉 미생물 생태계가 어때야 건강하냐, 좋으냐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죠. 자, 일반적으로 좀 다양한 미생물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으면 우리가 일단 건강하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고요. 병원균들로 알려져 있는 그런 세균이나 바이러스들이 좀 없는 그런 미생물 환경이 일단 좀 건강한 미생물 환경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대변을 기증하는 기관에서도 병원균들이 실제로 있는지, 미생물들이 어떤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런 여러 가지 연구들을 기반으로 판단을 해서 기증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받은 그 미생물 군집들은, 똥들은 실제로 연구라든지 어떤 시술의 치료용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요즘 그 것 브레인 엑시스, 장내 축 이론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고 있고 연구도 많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그만큼 기존에 알고 있던 상식을 깨는 그런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여러 스트레스 호르몬도 나오고 또 부교감 신경보다는 교감 신경이 흥분하면서 여러 생리 활성들의 변화가 발생을 하는데요. 그런 변화들이 실제로 장의 어떤 움직임이라든지 기능이라든지 이런 면에 굉장히 밀접한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배가 아프거나 설사를 한다거나 그런 여러 가지 불편함을 호소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실제로 스트레스를 받아 생기는 여러 그 생리 변화들이 장내 미생물의 어떤 그 군집의 변화에도 중요한 영향을 끼칩니다. 실례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유산균이라든지 다양한 유익균들이 장에서 줄어드는 그런 연구들도 많이 보고가 되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스트레스를 너무 지속적으로 많이 받게 되면, 만성화되면 장내 미생물의 어떤 균형도 깨지면서 유익균들이 줄어드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건강에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도 사실 피부 관리를 위해서 장 환경을 관리하는데 좀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기는 합니다. 우리가 장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긴 하지만 실제로 우리 몸을 미생물들이 다 덮고 있기 때문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피부에도 미생물들이 항상 살고 있거든요. 피부뿐만 아니라 구강이라든지 두피라든지 우리 몸 전반적으로 미생물들과 같이 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피부에 살고 있는 이 미생물들도 생태계를 이루고 있는데 이런 생태계가 변화함에 따라서 피부에 어떤 여러 질환이, 질병이 발생을 하기도 하고요. 또 관심이 많으신 피부 미용 쪽에 있어서도 주름이라든지 미백이라든지 또 건조함 이런 데도 많은 연관이 되어 있다는 연구들이 보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피부 마이크로바이옴, 미생물 생태계도 굉장히 주목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화장품이 특별히 어떤 피부에 좋은 걸 쓰고 있다라기보다는 여러분들께서 이런 화장품이라든지 세정제라든지 우리가 세안할 때 쓰는 그런 여러 가지 제품들을 사시는 데 있어서 피부에 있는 미생물들을 잘 살 수 있는 그런 면에서 고려할 부분들이 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피부에 있는 미생물들은 약산성 환경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정제라든지 여러 화장품들 중에서는 염기성 제품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또한 계면 활성제가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제품들이 의외로 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피부를 좀 깨끗하게 씻어낼 수 있다는 그런 원리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런 제품들을 너무 자주 사용하시게 되면은 미생물들이 파괴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피부에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품을 고르실 때 약산성 제품인지 그리고 계면활성제 같은 그런 물질들이 좀 덜 들어있는 제품들을 고르신다면은 피부에 있는 미생물들을 좀 관리하시는 데 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미생물들도 좋아하는 음식들이 분명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음식들을 좀 정기적으로 꾸준히 자주 섭취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장에 살고 있는 미생물 환경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건 우리가 먹는 음식이 되겠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소화기관을 통과해야만 우리 몸에 흡수가 되기 때문에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 몸의 변화도
달라지지만 미생물 생태계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미생물들이 좋아하는 미생물 중에서 우리 건강에 이로운 면을 제공하는 유익균들이 좋아하는 그런 음식들을 우리가 잘 챙겨 먹을 필요가 있겠는데요. 여러분들 쉽게 접할 수 있는 영양소가 바로 식이섬유입니다. 식이섬유가 우리가 쾌변을 위해서, 장 환경을 위해서 또는 다이어트 목적으로 많이 이제 섭취를 하게 되는데요. 이 식이섬유는 장내 미생물 환경을 좋게, 풍부하게, 다양하게 가꾸는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음식들을 평소에 자주 즐기신다면은 미생물 관리, 특히 장에 살고 있는 미생물 관리에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품들을 굳이 돈을 주고 사서 특별한 어떤 음식을 먹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은 평소 식단에서 여러 그런 이제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들을 골고루 자주 섭취하시는 노력만으로도 장내 미생물 환경 관리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치매에 대한 걱정이 다들 굉장히 많으시죠. 또 치매 인구도 늘어나고 있고요. 고령화되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데요. 치매라는 질환의 그 증상은 신경세포에, 그 뇌에 있는 신경세포에 염증이 발생한 상황을 이야기를 합니다. 염증이 발생을 하면은 거기에 이제 여러 안 좋은 단백질들이 끼면서 그 기능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기억력이나 인지력의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요. 장내 미생물 환경이 건강하게 유지가 된다면 우리 몸에 그런 만성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장내 미생물 환경이 좋지 않다라면, 균형이 깨져 있는 상태라면 우리 몸에 다양한 만성 염증들이 발생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런 염증은 신경에 있는 염증도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내 미생물 환경, 좋은 장 환경을 갖고 있다라면은 치매, 즉 뇌에 있는 신경의 염증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치매와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제품이 너무 많죠. 건강기능식품, 영양제 시장에서 이 프로바이오틱스 관련 제품들이 사실 굉장히 많아지면서 마케팅 측면에서도 굉장히 좀 과한 근거가 없는 마케팅 홍보가 많다 보니까 일반인들 분 중에서는 이제 구매자분들은 굉장히 헷갈리는 경우가 종종 많이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가장 좋은 유산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많은 인플루언서 분들 중에서도 가장 좋은 유산균은 무엇이냐, 넘버 5 또는 유산균 올림픽 이런 식의 컨텐츠를 이제 제공하면서 가장 좋은 유산균 제품을 추천을 많이 하는데요. 사실 이런 추천은 지극히 개인적이거나 그 근거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너무 그 영상에 현혹돼서 제품을 구매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각각 추천하는 제품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 얘기는 절대적으로 무조건 좋은 제품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그런 뜻이고요. 결론적으로 자기 장에 가장 잘 맞는 그런 제품을 선택해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외국 제품이든 비싼 제품이든 싼 제품이든 상관없이 자기 장에 잘 맞는, 자기가 원하는 증상을 잘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선택해서 드신다면 가장 좋은 유산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유산균에 관련된 여러 이야기들 중에서 식후가 좋냐, 식전이 좋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는데요. 이 전문가분들께서 하는 얘기들이 좀 엇갈리죠. 어떤 분은 식후가 좋다고 하고 어떤 분은 식전이 좋다고 합니다만 사실 정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또한 기준이 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른 결과가 식후가 좋냐, 식전이 좋냐가 결정되는 것이지 무조건 언제 드시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고요. 너무 스트레스 받거나 신경 쓰실 필요 없이 그냥 아무 때나 여러분들이 잘 챙겨 드실 수 있는 시간에 섭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식전 식후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식단을 꾸려서 섭취하는 데 있어서 미생물들이 과연 어떤 음식을 좋아할지 한 번쯤은 좀 고민해보고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 입맛에만 좋은 음식이, 맛있는 음식이 결코 나와 같이 살고 있는 이런 반려미생물들에게는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을 한 번쯤은 생각해보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내 입맛도 물론 중요하지만 나와 같이 살고 있는 장내 미생물들, 유익균들이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한번 살펴보고 그런 음식도 같이 식단에 포함을 해서 꾸준히 거르지 않고
잘 챙겨주는 그런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음식을 꾸준히 섭취하신다면 반려 미생물들이 내 몸을 떠나가는 일 없이 같이 평생 동안 같이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출판 기념으로 평소에 제가 많이 듣던 그런 질문들을 또 이제 답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봤고요. 지금 이제 설명드린 소개한 내용들은 사실 이 책에도 다 담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책은 제가 평소에 많이 접하는 질문들, 지인분들,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내용들을 제가 이제 요약해서 정리를 한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 책을 읽어보시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을 또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좀 미생물이 얼마나 이제 건강이 중요한지 좀 아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출판 기념이기도 하니까 저의 이제 유튜브 채널, 약드라이브 채널 이제 커뮤니티에 이제 이벤트를 좀 작게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 또 관심 있으신 분들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주시면은 제가 추첨을 해서 한 5분 정도 이 책을 좀 보내드리는 그런 이벤트를 좀 준비를 했고요. 그 이외에도 좀 다양한 이벤트를 또 준비를 했으니까 커뮤니티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